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선제국어 매일매일 풀면서 실력이 좋아지는 매일국어 수술 한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같이 설명을 들을 수업은요. 제가 노량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매일 문제풀이 시스템입니다. 왜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학생분들께서 기본 이론 심화과정, 단과, 기출문제풀이를 열심히 따라오세요. 그런데 실전까지 가기 위해서 국어를 매일매일 조금씩 풀면서 감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이거죠. 첫 번째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보는 그 전날까지 실전 감각을 좀 유지하도록 하자. 이런 수업을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이와 함께 매일매일 조금씩. 자, 학생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한자, 어휘, 한자, 서원 같은 파트입니다. 암기를 꾸준히 해야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것은 성실성의 문제인데 시험 보기 전날까지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내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까. 자, 이런 고민을 많이 접해 듣고 저희가 드디어 많은 준비 끝에 매일국어 술술한자라고 하는 문제풀이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선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궁금하실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하프라는 말을 쓰질 않았을까? 아마 여러분들께 하프 국어 모의고사 하면은 특별한 어떤 홍보나 OT 없이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프라고 하면은 보통 무작위 10문제를 갖다가 푸는 방식인데요. 그런 문제 방식, 그 문제풀이 방식도 물론 좋은 어떤 의의가 있지만 저는 이미 그것을 반점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준비를 해보자. 핵심적인 내용을 그리고 꾸준하게 반복을 시켜서 이해에서부터 암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개발을 해보자 라는 고민 끝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어떤 학습 그 시스템을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론을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해까지만 해서는 안 되죠. 저희가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꾸준함이 바로 승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서 감을 잡게 하자. 자,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제목이 하프가 아니라 매일국어 술술한자인가? 자, 첫 번째는 매일매일 푸는 게 핵심이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미 공부량이 많이 되신 분들은요. 한꺼번에 풀어도 됩니다. 하루 이틀에 쫙 모아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일단 대부분 학생분들이 국어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 유지를 굉장히 또 어느 정도 암기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은 매일매일 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핵심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어주되 좀 깊이 있게 한번 가보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압축하고 암기를 한번 동시에 해보자. 그래서 어떤 한 파트를 했을 때 그 파트에 대한 내용을 좀 완벽하게 그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수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푸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몰아쳐서 한 시즌을 끝내는 거라면 저는 이미 하프 모의고사, 반쪽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풀이가 너무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이번에 기존의 반쪽 모의고사가 가장 차별화가 되는 기존의 어떤 하프 모의고사가 가장 차별화가 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 적절한 양이에요. 그날 소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실 학습 효과가 높은 그런 구성으로 적절한 양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밀리지 않도록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국어 술술한자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배치해놨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매일국어 술술한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국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문제풀이 시스템입니다. 문제풀이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좋은 문제를 엄선했겠는데 문제 양이 10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프가 아니라 그랬죠. 보통 6문제에서 8, 9문제 정도입니다. 선생님, 근데 뭐 문제 수만 다른 거지. 그러면은 일반 그런 모의고사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 자, 저희는 아주 일정한 틀을 갖다가 짜놨어요. 1번, 2번, 3번은 문법입니다. 문법인데 무작위 문법이 아니에요. 그날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하나의 테마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동사와 형사의 구별을 한다 그러면은 1번 기본적으로 동사 형사의 구별 문제
2번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중에서 중요하게 풀어봐야 될 문제, 3번 이거를 바탕으로 한 심화나 예비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론 설명을 할 거고요. 2번 문제를 통해서 기출을 갖다가 짚어볼 거고요. 3번 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는 이런 식으로 테마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4번 문제는 무엇이냐? 4번 문제는 문학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학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현대문학, 고전문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가끔 고전 문법이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은 독해 문제인데, 독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별 한 문제를 기준으로 하되, 제가 60을 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5-1, 5-2, 5-3 독해 문제를 3개씩 지문 안에 깔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문항수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기까지 5문제에다가 5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문항수가 더 7문제, 8문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특징적인 거 봤을 때 바로 뭐냐면은 무작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의 문제풀이를 매일 구를 풀었을 때 적어도 문법이나 규범에 대한 한 가지의 특정 테마를 완벽하게 익히시고, 그쵸? 그 다음에 문학과 독해를 좀 골고루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마지막 6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날 외울 어휘를 넣어놨습니다. 어휘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고유어나 뭐 속담이나 관용구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 은근히 공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상식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쵸,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되는 걸 잘 암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틀에 짜린 매일 국어를 제 1회를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제별 문법 문제, 문학과 독해, 그리고 어휘까지 하나의 테마가 끝나게 되는 구성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걸 도대체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자,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동안에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6문제를 5분에 풀면요, 자, 실전 시험장에 가서 그러면은 약간 시간이 좀 그래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꾸준히 쌓여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문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5분보다 더 짧게 풀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자, 시험 시간을 5분을 잡아서 드리고요, 5분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푸시면서 이 매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대체 술술한자의 구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술술한자는 무엇인가? 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한자를 암기를 시킬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차라리 영어 같은 경우는, 그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어, 그쵸, 단어 암기가 깔려야지만 될 수 있어. 근데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는 한자를 먼저 암기해야지 국어 전반적인 어떤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국어를 따로 공부하고 한자는 따로 거기다 더해서 공부하는 건데 문항수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어휘 암기와 한자 어휘 암기의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휘 암기가 깔고 들어가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는 일반적인 국어 영역과는 좀 다른 파트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국어학습 플러스 알파라고 보셔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적게 쓰면서도 자, 꾸준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방해의 끝이라고 하는 제 한자 책이나 강의로 학습을 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까먹을지 모르겠다라고 불안해하는 부분을 다시 잡아주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도 오랜 방황의 끝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기본 한자 공부 안 했는데요, 그런 분들도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회당, 그러니까 하루죠, 하루. 하루에 여러분들 한자가 딱 3개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욕심 많으신 분들은 선생님 하루에 한자 책임나면 적은 것 같아요.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냐면은 한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자를 그날에 배울 3개의 한자를 준 다음에 두 번째는, 그쵸, 여러분들 유사 한자랑 한자서를 한꺼번에 해요. 예를 들어서 마당장을 배운다. 마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사 한자 날릴량, 변량, 끓일 탕까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 기출에서 나왔던 마당장이 들어가는 한자서를 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하루에 한자 3개라고 절대로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술술 한자는 정확히는 술술 어휘 한자예요. 어휘 한자 성어예요. 하루에 딱 3개의 한자를 배우지만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유사 한자, 이 단어가, 이 한자가 들어간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 어휘, 더군다나 한자 성어까지 공부한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자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한자 어휘를 함께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글맞춤법이랑 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일 중요한 게 우직함입니다. 한자를 미리 선행학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반복 확인 학습 겸 어휘 그냥 테스트로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자를 아직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절대로 적지 않은 양이라고 했죠. 꾸준하게 가서 반드시 한자뿐만이 아니라 한자 성어 어휘까지도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 5일을 매일 국어와 술술 한자를 교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말은 노나요? 라고 하실 텐데 주말에 놀면 안 되지. 주말에 뭐 해야 돼요? 그쵸? 복습해야 되죠. 또 하나 독해를 하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독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궁극적으로 모든 국어 시험은 국어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나오는 독해가 아무리 지문이 짧다고 하더라도 독해 능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길이를 갖춘 글을 읽을 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독해를 하지만 독해가 독해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어휘가 들어가 있죠. 그 안에 수많은 논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말에 절대로 여러분께서 쉬시지 마시고요. 독해와 산다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독해와 산다를 반드시 푸세요. 지금 합격자분들이 특히나 독해가 약하셨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어휘가 약하셨던 분들도 꾸준하게 독해와 산대를 풀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어 지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고 그 결과 국어에서 고득점 맞았다는 이야기를 진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수업을 문제풀이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독해 산다 제공해 드리니까 꾸준하게 독해를 주말마다 푸시기 바라고요. 자 독해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배웠던 거 암기를 해야지. 선생님 겨우 한자를 제가 일주일에 2회를 공부했는데 그거를 암기를 다 못할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금방 까먹습니다. 자, 앞서서 배웠던 거를 딱 한 장으로 깔끔하게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용 그런 어떤 복습자를 드립니다. 이 암기용 복습자를 쭉 모아만 놔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나중에 복습하기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가 있게 되는데 자 교차학습 시스템이에요. 매일 국어 술술 한자, 매일 국어 술술 한자, 매일 그걸 푸시는데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게 되면 선생님 생각보다 뭐 할만해요.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라는 느낌 들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이게 일주에서 끝날 거야? 1주, 2주, 3주, 4주, 5주 여러분이 합격할 때까지 쭉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독해와 주간 복습까지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셔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양이 정말 충실하구나. 미리 저희가 다 순서를 계획을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 문제를 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문제의 배열이 짜여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아서 풀어도 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시거나 공부량이 이미 많이 돼 있거나 아니면 시간 배분 때문에 매일 쪽에서 힘들다 하신 분들은 모아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매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풀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강의가 쌓이게 되면 이러한 매일 국어 술술 한자에서 술술 한자만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코너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강의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데 한자만 쫙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한자만 쫙 듣고 싶다? 뭐 듬성성 들어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양이 쌓이게 되면은 따로 강의를 분리시켜 드릴 테니까 복습용으로 한자 확인용으로 그거를 또 따로 빠르게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갖다 충실하게 이렇게 썼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실력이 얼마나 올라간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주 전에 내가 배웠던 한자 까먹을 수가 있잖아. 4주 전에 배웠던 한자 까먹을 수 있잖아. 적절한 시점마다 모의고사와 그동안 외웠던 한자 어휘 그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게 되냐? 첫 번째 달은 여러분들 4주 동안 테마학습으로만 들어갑니다. 테마학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특정 문법적 주제를 잡고 문학과 독해와 어휘를 요 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술술 한자를 주 2회씩 꾸준하게 푸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실전 과정 가깝게 한번 시험을 보면서 제 실력이 얼마나 올라간지도 알고 싶어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달 마지막 주에 실전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달 마지막 주는 바로 뭐냐면은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2달 동안 내가 공부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20문제짜리
지금 실전 시험과 똑같은 무작위 시험을 같이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 테스트 실력도 보게 됩니다. 2달 동안에 모아놓은 양을 어휘 한자를 본다 생각해봐. 양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꾸준하게 학습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로 테마 학습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네 번째 달 마지막에 뭐가 들어간다? 모의고사와 한자 실전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달 테마, 두 번째 달을 마지막에 테스트, 세 번째 달 테마, 네 번째 달 마지막에 테스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학습량이 쌓여야지 그래도 자기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습량을 쌓이고 다시 한번 암기하고 테스트하고, 학습량을 쌓아놓고 다시 한번 암기하고 테스트하고, 이러한 식으로 같이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배운지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겠죠? 학습 목록표를 들여서 이 문제를 아무거나 뽑은 게 아니구나. 저희가 하나의 시즌을 예상을 하고 4개월 정도의 미리 모든 학습 계획표를 만들어서 문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까지 양이 차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 목록표를 통해서 조금 더 복습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매일 국어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술술한자라는 시스템은 왜 만들었는지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부터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죠. 한 걸음씩 갑시다. 너무 급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급하게 가는 분들도 그 스피드와 그 열정으로 끝까지만 가면 괜찮아. 근데 대부분 중간에서 그쵸, 숨을 헐떡거리다가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합격을 앞당기지 못합니다. 조급함이 열정과 그 다음에 지속성으로 결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합격을 앞당길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조급함은 자신의 실력에서 무엇이 구멍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무작정 속도만 내게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선제국어 수험생들은 기초학습부터 정말 충실하게 공부를 하세요. 제가 워낙에 공부를 기초부터 빡세게 시킨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서 학습부터 그 다음 기출로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를 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국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배웠던 내용이 다시 한번 보려고 하면 헷갈리고, 국어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어떤 방식을 그쵸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꾸준하게 한 걸음씩 가자는 말씀,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풀면서 그러나 엄청난 학습 효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걸음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반드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가는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함께 가면은 반드시 합격선보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께 그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 우공이산이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성실함과 그죠? 정직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열정, 이것이 합격을 쌓아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학습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그게 수험생으로서의 저는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되지 않은 정직함, 과장되지 않은 성실함, 이러한 것이 자신의 절실함과 결합이 되었을 때 저희는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꾸준함으로 승부해 봅시다. 매일매일 풀어보세요. 매일매일 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력이 쌓이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꾸준히 실력이 쌓이고 결과들은 속도가 빨라져서 합격을 앞당기게 하는 매일 국어 수술 한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